약간 제가 구체적으로 문화운동 자체를 했던 것들은 인천 지역 중심은 오히려 최근에 와서 그리고 80년대 있을 때는 제가 노동운동을 했던 부분들은 이제 서울 동부 지역입니다. 동부는 이쪽 중심을 했었고. 제가 오늘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제 질문지가 날라왔을 때 제가 썼던 텍스트에 이제 문화현장 방법론에 여기 노동자 문화 정치와 노동자 형상이라는 용어죠. 그러니까 굉장히 어찌 보면은 노동자 문화 정치라는 용어 자체도 굉장히 아마 낯서실 거고, 그죠? 오늘 이제 노동자 형상은 또 뭐냐, 계급에, 이런 용어들. 이게 지금부터 한 5, 6년 전에 쓰여진 왜 이런 사고를 하게 되었는가 라는 부분을 좀 얘기하고 싶어요. 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제 그것은 아마 제 개인이 가졌던 운동의 역사에 관련돼 있고, 아마 오늘이 가장 쟁점이 될 게 질문지에서 보니까 이론과 실천의 다른데 이걸 어떻게 사고하느냐, 그것이 계급, 형상은 또 뭐냐, 아마 이 문제가 굉장히 쟁점이 될 거라고 보입니다. 그것을 설명하는 이제 저 나름대로의 운동의 과정 속에서 문화라는 그런 코드와 새로운 노동 계급 내 형상이라는 말 자체를 통해서 무엇을 더 설명하려고 했던가라는 문제를 하나 말씀드릴 것 같아요. 일단 개인적으로 제가 이제 운동을 출발해서 제가 나이를 말씀드리면 17년, 8년 됐습니다. 저는 그 운동 자체를 사실은 70년대 의미는 하시겠지만 저는 원품모방이라든가 당시 민주노조 운동 내에 학생 신분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문화 소모임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그게 제가 이제 대학교 3학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는 아시겠지만 저희가 ML주의도 없는 거고, 그냥 그 당시 어떤 그런 인간 해방이라고 하는 이런 차원과 관련돼서 저희 입장에서는 그 당시 70년대에 우리가 이제 민중문화운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설명하려고 하는 것은 지금은 이제 ML주의가 들어와서 모든 게 노동운동이라든지 계급운동이라는 걸 명명됐지만 ML주의 이전에 우리 내 민중문화운동이라는 게 있었고, 실질적으로 이것이 80년대 대중운동에서 굉장한 파워를 행사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다 이론적으로는 노동운동론 이렇게 되어 있지만 문화운동론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우리가 실제로 존재할 수 있다. 더 이상 제기되고 않았다는 것이죠. 근데 그것은 이제 우리가 가졌던 이론적인, 그러니까 80년대 도입되어진 이론, 그리고 제가 그 이후에 90년 중반 이후부터 좀 이제 다시 텍스트 얘기를 하면서 지금 들어오고 있는 많은 이론들을 제가 제 입장에서 보면 이건 다 우리가 예전에 얘기하고 싶었던 문화운동론이다. 지금 알티셀의 이데올로기로 밑에서 푸코의 미시권력, 또 기타 등등 소개되고 있는, 그러니까 프랑스에서 68혁명 이후에 제기되어졌던 새로운 어떤 막스즘의 위기를 넘어서려고 했던 많은 사유들은 제가 보기에는 이거 다 우리가 예전에 얘기하고 싶었던 문화운동론이다라는 걸 저는 독해가 됐고, 그 부분을 갖고 우리 운동을 다시 한번 설명해 봐야 되겠다라고 해서 제가 이제 쓴 글이 사실은 이 글입니다. 이걸 통해서 이제 다시 한번 문화운동의 어떤 우리의 실체들이죠. 왜냐하면 지금 문화운동론을 쓰려고 많은 글을 하지만 사실은 기록 외에 노동운동사 이런 것들을 쓸 수가 있죠. 저는 이런 것들을 쓸 수 있지만 과연 문화운동 자체가 분명히 실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정치적으로 어떤 사고를 했는지에 대해서는 잘못했다. 이런 문제인식을 제 개인의 운동의 출발점이 됐기 때문에 계속 그걸 보면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규명하고, 다행히 그것이 최근에, 과거에는 모든 것들이 이제 레닌주의나 이런 거에서는 다 이제 계급 정치에 관한 논의로 얘기했지만, 지금에 들어오고 있는 이론들을 다 생각해보지 않겠는가라는 것이고, 근데 그거는 이제 우리 운동이 갖고 있었던 하나의 역사성이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세계 운동사에서 문화운동이라는 어떤 그런 키워드를 찾을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에게는 분명히 문화운동이라는 것이 키워드를 주긴 했다면 이것에 독특한 우리의 어떤 그런 정치적 사고에 기반이 있지 않겠느냐라고 한다면 계속 그걸 한번 규명해 볼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문제인식에서 출발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하나 있고요. 근데 이제 사실은 이런 문화운동이라는 것과 계급의 문제 자체가 사실은 이론적으로 규명되기 좀 어려웠어요. 그 당시에 우리가 그것을 좀 생각할 수 있는 정도의 이론적으로는 북가치와 브레이트 간의 논쟁이었습니다. 북가치는 이제 소설 이론을 중심으로 한 노동자의 전형성을 통해서 가장 지금 말하면 모델이죠. 노동자의 모델, 미래상의 모델.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계급성 이랬을 때 북가치는 그런 전형성이라는 것에 기반해서 하나의 기준이 되는 이제 그런 방식과 예를 들면 이제 브레이트는 이제 그렇게 접근하지 않습니다. 브레이트는 노동자의 어떤 사건과 상황 속에서 그들의 어떤 그 문제인식들이 얼마큼 하나라느냐라는 것을 지금 보면 모델론이 아니죠. 어떤 뭐 수학적으로 얘기하면 이제 경우의 수라 그럴까요? 뭐 이런 식으로 보면 이런 방식으로 이제 사고했던 논쟁이 사실은 그 당시에 있었던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우리가 탈춤을 갖고 민중문화를 하겠다는 건 두 가지였었어요. 하나는 노동자들, 민중문화, 탈출행이 사실 예전에 농촌, 민중의 문화였고, 그것을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별 생각 없이 이걸 어떻게 우리가 부활을 해야 되겠다. 그럼 누가 해야 되냐? 이 시대에 노동자가 해야 되냐? 그때 노동자가 좀 가르친 겁니다. 그래서 민주노조 안에서 그걸 갖고 그들이 자기네들의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이런 것으로서 노동 계급 문화를 새롭게 우리는 이식시키려고 했던 거죠. 그런 사고를 갖고 민주노조에 들어가서 그런 작업들을 가르쳤고 실제로 그들도 굉장히 정열적으로 그 당시에 야간 근무 시간이 끝나서도 왜냐하면 이게 훈련을 해야 되잖아요 몸을 그죠? 아시겠지만 동산 탈출 같은 거 오금질을 하려면 한 달 동안 완전히 정말 해야 되는데 그런 힘듦들을 노동의 강도와 함께 그들 스스로의 자기 거라고 하는 자부심 때문에 해내면서 보면했던 과정들의 기억이 있는 것이죠. 또 한편으로는 이제 80년대 들어와서 사실은 이제 이러한 우리의 문화운동들이 갖고 있는 학생운동 내에서의 위치에 따라서 그 캠퍼스가 갖고 있는 대중운동의 양상들을 그렇게 좌지우지합니다. 뭐 예를 들면 어떤 그런 문화운동 그룹들이 그 당시에도 오픈이 언더가 있을 때 오픈에서 그들이 갖고 있는 역할, 정치 역할에 따라서 대중동원력이라든지 전선을 형성하는 방식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많은 양상들이 변화가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예, 그런데 여러분 이제 뭐 아시기도 모르겠지만 사실은 79년도 제가 3학년 때 8반의 언더, 약간 언더나 전국 연합 조직이 사실은 79년도에 만들어집니다. 그 얘기는 아마 나중에도 이제 뭐 노동운동 나중에 노동문화센터인가요? 이렇게 해서 노동운동 자체 민노총 만들어지기 이전에 실질적으로 노동문화 출신들이 독자적인 세력화를 합니다. 그 과정은 사실 이미 79년도에 좀 탈반 연합 조직을 저희가 그때 조직을 해요. 다. 그들이 지금으로 얘기하면 네트워크 형식으로 있으면서 내부 커리큘럼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별개 학생운동 자체와 이게 이제 80년대 이후에 MLG 운동과 결합할 수 있는 이런 조직체로 가고 있고 실제 그들이 80년대 이후에는 독자적으로 현장 이전 기회까지 나갑니다. 그러니까 내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러한 실질적인 주체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 주체가 사실 민주노총 이기 전까지 노동문화센터가 있고 민주노총이 실제로 만들어지는 지점과 함께 노동문화 정책 또는 문화라는 말이 사라지고 다 조직의 하부 단위로 편제돼 버립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문화예술의 도구화 논쟁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계급이 문화예술을 도구화하면서 그런 주체들의 문제들이 다 간단히 현장에서도 이런 문화세력이 갖고 있는 게 뭐냐면 웬만한 대공장에서의 위원장들은 다 문화패 출신들이 많습니다. 문화패를 경유했을 때 그 문화패가 갖고 있는 활동력을 통해서 위원장이 올라가는 정도로 그러한 대중활동력에 있어서의 어떤 문화라는 어떤 하나의 무기 또는 기회를 가진 자가 대중의 현장을 장악하는 데 있어서의 독특한 힘이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이 힘을 우리가 이제 어떻게 설명할 거냐라는 문제는 남아있다는 거죠. 저는 민주노총이 여러 가지 논쟁이 될 수 있지만 제가 보는 이런 문화적 관점에서 보면 우리에게 그런 문화로부터 가졌던 대중운동의 굉장히 폭넓었던 지평들이 민주노총 운동이 되면서 다 죽었다는 거죠. 그건 남은 게 문선대 운동 정도 어렵다는 것이죠. 그거와 실질적으로 지금의 어떤 대중운동 자체의 어떤 괴리 행동 자체도 일정 함수 관계가 있을 것이다.
이런 부분을 이제 갖고 있고, 실제로 노동자 문화정치 개념을 새롭게 갖고, 역으로 다시 이제 이런 기존의 이런 민노총이나 또 지역에서 노동활동 매체의 역풀을 제기를 해보지만 논의가 안 돼요. 문화정치 개념이 없어요. 그냥 조직, 동원 이런 얘기인 것이지. 대중들이 뭔가 자발적이고 좀더 대부분이 신명당했던 이런 것들로서의 어떤 모임, 전선 이런 것들이 이제 없어지는 거죠. 뭐 그거는 이제 인천에서 보면 인천의 노동문화재가 20여 년 넘게 되어지지만 이건 이제 뭐 그냥 명분만 남은 하나의 사업 단위로 전락해버리고 있고 이것에 대해서 지역의 민노총이 아무런 관심도 없고 노동자도 관심도 없고 하여튼 뭐 그런 형태들을 이제 보고 있는 것이죠. 뭐 그런 이제 안타까운 현실에 있지만 오히려 또 역으로 이제는 새로운 주체 어떻게 보면 친구도 그렇지만 이제 뭐 커뮤니티 아트라든지 예술가 어떤 우리가 뭐 저희 같은 경우가 예전에 이제 뭐 탈춤반이나 민속 이런 어떤 서클 활동, 동아리 활동을 중심으로 해서 어떤 문화운동의 주체였다고 한다면 최근에는 이제 커뮤니티 아트라든지 이런 어떤 예술가 집단들에 의해서 새로운 어떤 마을 운동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새로운 주체 형성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은 또 우리가 새롭게 조명해야 되는데 그런 운동들이 뭐 기존의 뭐 노동운동 뭐 이런 데 하면 아무런 뭐 말은 연대고 뭐 100번 얘기하지만 아무런 교류가 없습니다. 그게 뭐냐라고 하는 거죠. 오늘도 아까 진보신당에서 민중의 논쟁에 노동자 중심상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는데 저는 그 얘기 이렇게 보면 그냥 대각선으로 있습니다. 이게 20년 전에 나왔던 얘기를 또 반복하고 있어요. 저는 몇 개 진보 집단들의 어떤 정세론 이런 거 나오면 저는 가끔 그런 생각 합니다. 이 친구들 옛날에 80년대 분에서 팜플에 거의 다 쟁겨놓고선 그거 새롭게 다시 쓰고 있나? 제가 어느 날 뭐 굉장히 강력한 집단의 정세론을 우연히 봤어요. 제가 이건 대각선으로 읽었어요. 근데 참 이거 무슨 옛날 팜플에 쟁겨놓고서 재구성하고 있냐? 그럼 이게 과연 어떤 그런 새로운 비전으로서의 그들의 견해냐 아니면 그들만의 어떤 정체성, 내부의 정체성을 경고하기 위한 이런 문제. 뭐 제가 이런 얘기를 어떻게 들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런 면에서 과연 막스 레닌주의 자체가 우리가 이제 뭐 과연 얼마만큼 창의적으로 자기 개념 생산을 했는가. 이 문제 관련돼서 심하게 얘기해 보자는 거예요. 네? 저같이 이런 경험 있는 놈과 이제 다른 식으로 공부했던 친구가 그걸 봤을 때 이제 공부가 정체된 데들은 계속 그거 보고 있겠죠, 그죠? 뭐 좀 그런 이제 복잡한 이런 어떤 형태 속에서 이런적인 정체, 정치적 사회의 정체, 뭐 이런 것들을 돌파해 나가는 어떤 것으로 저는 노동자 문화 정치를 이제 경험한 자로서 그것을 뭐 어떤 이론 텍스트주의가 아니라 제가 경험했던 요소들과 그 과정들을 통해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저는 여기서 이제 제가 문화정치적인 사고를 했던 것 중에 그러니까 기존의 막스레닌주의 내에 어떤 되게 이제 두 가지 축이 있는 거죠. 사적 윤율론하고 공식법적 윤율론이 있는 것이고, 그건 스탈린 우리가 뭐 스탈린주의의 어떤 체계를 얘기 어떻게 뭐 통해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돌이켜 보면 운동을 좀 재수없게 한 것 같아요. 미안한 얘기지만 제가 이제 80년 중반에 공장 들어가기 전에 저는 잘 모르지만 스탈린주의에 대한 문제인식을 좀 알고 들어갔어요. 그때 봤어요? 예. 네, 그게 저는 지금 보면 그 당시 저는 불행이라고 봐요. 괜히 다들 스탈린주의에 빠져서 간 게 대세였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 들어가기 전에 되게 이제 우리가 필드에 들어가기 전에 공부하는 게 세 종류잖아요. 일단 경제사, 경제학. 두 번째가 혁명사입니다. 그 다음에 원전죠. 근데 혁명사를 되게 러시아의 이제 성공 혁명사만 가지면 해야 되는데, 이걸 이제 그 서구의
이제 선진 유럽에 이제 계속 추사까지 공부를 한 68혁명까지 공부를 해버린 거예요, 저희가. 책이 없었는데 어떤 그런 걸 선언하게. 68혁명이 제기했던 게 바로 이제 스탈린주의 문제들이죠. 그 당시에 서구 합번 적부장들이 68혁명 내에서 무력화가 되어지면서 합번 정당운동. 이때 이제 저는, 난 죽었다 깨도 미안하지만, 진보 신당이나 합번 정당운동 안 한다. 뭐 이렇게 딱 접는 거죠. 내가 운동을 할 때. 68혁명에서 배웠던 게 이제 그거죠. 그리고 이제 러시아 혁명을 통해 배운 거는 이거 소비에트 권력이야말로 새로운 거구나. 그러면 그렇지 대공장으로 가야지. 그래서 저는 이제 뭐 위정취업이 아니고 내가 이제 노동자가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죠. 대학을 출신한 자가 되면 되는 거지, 그죠? 네? 그래서 위장취업해서 누굴 꼬인 게 아니고 대학에 되면 된다. 저는 그래서 이제 용접공이 되기로 마음을 먹고 사실은 대공장으로 간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수는 가죠. 근데 그 당시 사실은 이제 내가 해왔던 문화운동이라는 것하고 그다음에 어떤 계급적인 이전이라고 하는 이건 이제 노선 후반에 아직 정리가 안 됐어요. 그 당시에 이제 뭐냐면은 지금의 민해총이나 이런 데들은 아예 이제 문화예술 집단으로 출발해 온 거고 그들은 저희 같은 이제 70년대 중후반 그러니까 79년도에 결성했던 이제 연합팀들은 사실은 한정이죠. 대다수가 이렇게 가고 그렇지 못한 일부들이 이제 뭐 민해총이나 한두 배 이런 기존에 지금 알고 있는 남아있는 하지만 그 당시에 주류는 다 공장 힘이었습니다. 문화운동 파들은. 그래서 그들이 사실은 그 이후에 그런 노동운동 내에 또 다른 문화운동 자체들을 끌어갔었던 리더십들은 그 당시 주류는 다 공장으로 가는 것이죠. 이제 거기에서 사실은 이제 하나 생각하는 것이죠. 우리가 문화란 무엇일까? 제가 이제 그 대학교 때 아무것도 모르는 놈이 공장 가갖고 공장 가갖고 문화적 이질감. 그래서 저는 그때 제가 만난 게 여성 노동자잖아요. 그래서 대학교 때 제가 미팅을 못해요. 왜? 공장 가고 대하는 여성들이 저한테 보는 눈빛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젊은 대학생이 왔는데 다 시선 저만 보죠. 그걸 느껴요, 제가. 밥 먹으러 가면 쫙 시선이 제가 딱 들어가면 사람들이 잘 겪는 줄 보고 있는 게 제가 느껴져요. 이렇게. 그러면 그래도 그 당시에 이제 민중적 가치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이제 대학에 오면은 그 당시 대학에 오면 여성인이 보여지는 하고, 예를 들면 일주일에 2번씩 제가 가르쳤는데 이제 공장 가서 그죠? 공장 여성 노동자를 대했을 때에 저도 어떤 그런 성적 어필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죠? 네? 안 받겠어요? 생각해보세요. 예, 당연히 말씀을 해주시면 말을 해야 해요, 그럼? 네? 근데 거기서 이제 좀 내가 이제 흔들리는 거죠, 이렇게. 그렇지 않겠어요? 대학에서 이렇게 잘 차려지고, 잘 곱게 자란 여성, 에서 느끼는, 그죠? 성적인 어떤 어필, 공장에서 여성들 이렇게 하는 거 속에서, 왜냐면 이 탈춤에 보면 그 미랄과정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 가면 남자가 이제 바람 펴갖고 하는 이제 미랄과정이 있는데, 그 여성에 대한 미적이신 얘기를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민중의 미식은 뭐냐, 그런 거 맨날 스타디 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미팅 가면 애프터를 못 하겠더라고. 미팅을 하고 싶은데, 해도 계속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죠? 그런 이제 혼돈 때문에. 네. 저는 이때 이제 가장 중요한, 우리가 정말 수없이 많은 전이들이 대중과 결합하고 막 얘기하고 그러는데, 물론 이념적으로, 정치 슬로건적으로 나타날 수 있겠지만, 그런 내적인까지 정말, 우리가 문제 고민해 봤냐. 사실 70년대에 많은 활동가들은 대학생 지식인들은 노동자들과 아주 전투적인 결혼을 합니다. 목적의식적으로 자기가. 그럼 계급성을 확증해요. 그런 양반들 많아요, 정말. 그것이 그 당시 지식인이, 정말로 민중화하는 것 중에 하나가, 노동자 출신 여성과 결혼하는 거. 그리고 그걸 실제로 저희 조직 내에서도 그런 것들을 추진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별게 문화적인 고민을 하지 않고, 전혀 이것의 이들 결합은, 제가 보기엔 일시적인 접합은 가능하지만, 정말로 그것까지 고민을 하지 되지 않느냐. 그것은 우리가 부동파라든지 모든 운동에서 보면 결국에 활동가들이 대중과 괴리되고, 그죠? 등 돌리고, 이런 나왔던 것들을 우리가 쭉 추적해 가면, 과연 우리가 전혀 대중의 결합을 맨날 얘기는 하는데,
그것을 정말 깊이 있게 심도 있게 층위를 나누어서 얘기해 봤냐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 한 번도 못 봤어요, 제가. 제가 한때는 다음에 이제 좀 가볼까 해서 저는 그럽니다. 그래, 그 대중활동이 얼마나 깊이 있게 사고해서 문건을 내가 한번 보자고 하면 아무것도 없어요. 아까 민중예술도 제가 사업계에서 봤을 때 이거 들어보고 옛날에 다 읽은 글귀를 다 재구성을 해갖고 같더라고요. 뭐 그런 의미에 있어서 지금의 전반적인 개구운동 내에서 어떤 대중 자체의 삶 자체를 실제로 결합을 하려면 삶을 독해를 해내야 되고 그 삶을 자기 속에 채워야 되고 실제로 그런 어떤 과정들이 존재하지 않은 상태에서 늘 위기국면만을 기대하면서 대중의 자발된 무기 얻어 타올라서 하려는 아주 잘못된 거죠. 그거 관련돼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레닌주의에 대한 근본적인 한계를 얘기할 필요가 있다. 저는 이제 그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정파나 갖고 있는 기본적인 저도 마찬가지였죠. 예전에 이제 모든 우리의 어떤 혁명 전략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위기 정세 하에서의 그죠? 위기 정세 하에서의 어떤 정치 역할이죠. 계급적 정치 역할을 어디를 타격해야 되죠. 이런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위기 정세 하에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지배 유돌리기 내에 이제 균열이 생기고 그죠? 그런 것 속에서 이제 전체 그런 위기를 타고 올라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팜플렛은 매년 나오는 게 다 위기야. 맨날 위기야. 근데 우리가 레닌이 얘기했던 제국주의론에서 얘기하고 있는 자본주의의 어떤 종말론하고 실제로 2차 대전 이후에 우리가 맞이한 이것 자체에 대한 그 당시의 과학적 분석을 저는 교류했다고 봅니다. 이게 가장 그 당시 우리가 가졌던 위기론과 이런 거에서 뭐런 차이가 있냐면 레닌이 썼던 제국주의론은 당시에는 영국을 중심으로 한 세계체제였다고요. 근데 이것은 사실은 우리가 2차 대전 이후에 미국 중심하고 비교해보면 영국 중심의 이것과는 제로섬 게임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미국은 사실은 독자적인 자기 완결적 경제체제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자기네들이 혼자 갈라리 했는데 지스텍이 되는 거 아니에요? 지스텍이. 우린 다 빠져서 이렇게 하자. 그리고 2차 대전 때도 나중에 들어오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스스로 안에 완결된 경제구조가 있기 때문에 얘네들은 안, 근데 영국은 안 그랬어요. 영국은 완결된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독일하고 제로섬 게임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으로 몰려가지.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체제에서는 영국과는 다른 시스템이기 때문에 우리가 얘기하는 그 당시에 레닌의 제국주의론이 갖고 있는 파국과 전쟁으로 전환하는 문제하고 그 외 미국 체제에서는 국부적으로 일어났지만 그런 전면적 전쟁으로 파국으로 가는 이런 위기는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위기가 어떤 면에서는 특히 이제 환율 체제에 대한 세계체가 갖춰지면서 경제 위기 관리 능력이 생긴 거죠. 우리가 IMF 때 그걸 본 거 아닙니까? 어떻든 간에. 근데 여기에다 대고 우리는 이제 계속 위기등으로 뭔가 이제 망가져서 터져서 이제 모순이 심화돼서 이제 뭐가 올라가야 되는데 안 올라오는 거죠. 그러니까 역으로 얘기하면 위기론에 입각한 자생성에 대한 어떤 그리고 자생성 자체가 개량화되지 않고 전투력으로 이끄는 이러한 전위의 전략의 대기력은 끊임없이 이제 대중의 결합이라기보다는 위기 속에 대중이 올라오면 그죠? 그것을 타고 올라가려고 했던 거고 역으로 보면 대중 결합에 대한 자기 전략을 없는 거죠 평상시에. 그럼 역으로 보면 대중에 대한 결합은 위기가 만들어지는 상황이고 그래서 그것을 타고 올라갈 수 있는 우리의 국가나 어떤 그런 싸움들이 실질적으로 자본주의에 관한 위기관리 능력 자체는 자본주의가 바보입니다. 하나가론 속에서 신자유주의나 이런 거에서 완전히 우리가 있는 IMF를 결정적으로 해서 어디 뒤집어진 거 아니냐. 그 부분이 이제 레닌주의를 우리가 극복하지 못한 최근에 정세를 바라보는 눈 이런 것들이 문제없다 이런 것들을 보고 있는 것이고 그런 지점에서 문화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뭘 어떻든 간에 최종적으로 우리가 대중과 결합할 수 있는 자기 능력이죠.
이것에 대한 대안이 없으면 정당이 무슨 국가주의, 의례주의 가서 뭘 얘기 100번 해봐야 그건 뭐 엘리트주의 정치라는 거죠. 보면 진보신당이 보는 거 아닙니까? 몇 명의 예를 들면 명망 단체에서 자리를 되는 거죠. 또 그러한 것들이 좌파 내에서도 하나의 어떤 그런 정치적인 마치 어떤 코스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적하는 것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가졌던 이제 당 모델은 그 당시 이제 한국 공산당사 분만에서 20년대 운동사 동대하면서 지식인들의 엘리트주의로요, 다 분파로 해먹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당 이런 건 안 되겠다. 그죠? 분파 싸움이나 하는 게 그게 보인다. 당 안 간다. 그 다음에 제가 했던 무대는 이제 여운형이었습니다. 해방 정국이가 도대체 며칠간에 어떻게 전국조직을 딱 만들어지는가. 너무나 신비롭고 이런 조직력은 뭘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한국 사회에 우리가 뭐 다 가로막혔고 칠 데도 없고 그죠? 합법으로 떠봤자 다 깨지고 그거는 우리가 전노예운동을 통해서 봤죠. 그들이 이제 대중 전선 이걸 방어하는 게 아니고 조직의 활동가들을 계속 찍어내는 거죠. 조직 내 위기를 복잡하게 하고 그래하여 그들이 선택할 수 있는 코스들을 죽이고 그러면서 뭐 결국에 우리가 이제 뭐 필요한 대로 민주주의에 올라간 거 아닙니까? 그렇다는 것처럼. 이제 그랬을 때 이제 짱 받는 운동을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그때 머릿속에는 여운형 그런 모델, 해방 정국에 쫙 지역에 있다가 미국에 쫙 올라오면서 이제 양적 지도도 하고 이런 그림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80년 중후반이 되어지면서 뭐 저의 운동 동력 자체에 이제 다른 무슨 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그런 의미에서 지금의 어떤 정당 운동을 하시는 분들하고 저하고는 기본적인 제가 그 당시 가졌던 제 운동판, 비전과 많이 어긋날 거라고 보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상황에서 진보신당, 민중해지 있던 얘기를 근래에 와서 하긴 하는데 사실은 제가 인천 진보신당 가서 그 얘기 민중의 집 사업 자체가 이거 사실은 서구에서 이미 이거 김대중 정권 때 문화의 집 사업이 있었어요. 네? 이거 다 그 유럽 거 다 뒤져갖고 나오면서 제가 논문도 썼어요. 독일 모델, 영국 모델, 프랑스 모델 해갖고 네? 다 나온 거예요. 보세요. 근데 이미 김대중 정권 때는 이미 지들이 이제 우리나라 문화행정이 1990년 중반에 만들어진다면 이미 그들이 문화를 통해서 대중을 장악하려고 하는 굉장히 장악하는 들어갔단 말이에요. 이런데 왜 눈에 안 보이냐는 거예요. 도대체 좌파 정당들은 도대체 뭘 자신들이 뭘 어떤 카드를 갖고 있기 때문인지 이미 부르주아의 어떤 권력들은 대중을 장악하고 미시적으로 하악하고 있는 정책과 이런 것들은 이건 뭘 보고 있는 것인가? 이제 지금 와서 이제 민중의 집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지만, 과연 그것은 과연 기존의 이런 모델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나름대로의 뭐가 있는지, 이런 건 잘 모르겠지만, 이게 저는 일단 그랬어요. 우리나라의 민중의 집, 이름부터 좀 신선하지 않다. 그렇게 민중자의 애정인데, 의미도 있고, 뭐 많잖아요, 우리가. 노골적으로 하지 말고. 그렇게. 근데, 이상하게 이런 말들이 안 먹혀요. 아니에요. 민중장 놓으면 안 된대. 왜 그런 지점에서 그렇게 애착이 있는 것인가? 라는 것들이 저는 너무나 불편하면서 허망했었어요. 그렇게 이제 자기들이 어떤, 뭐랄까, 우리가 뭐 계급을 이렇게 딱 지설적으로 써야, 뭐 계급이 있는 거고. 그걸 우리가 그냥 많은 어떤 언어적으로 은유법도 있잖아요. 그죠? 비유를 할 수도 있는 거고. 예? 근데 왜 그런 사유를 안 하고 왜 그렇게 갖고 있는 것일까? 정말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논의를 할 수가 없죠. 그런 의미에 있어서 사실은 제가 한 노동자 형사는 다른 은유인 것이죠. 우리가 이제 은유를 한다는 것은 어떤 본질적인 의미 자체들을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는 여지를 주는 거예요.
우리가 별명이라는 게 있잖아요, 별명. 그죠? 별명. 아까 뭐, 닉네임이 갖고 있을 때, 우리가 본명을 안 쓰고, 닉네임을 갖고 있을 때,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한 이해할 수 있는,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의미가 있는 것처럼, 예? 그러니까 이게 뭐 개그 형상 그러니까 이건 또 뭐야? 이게 이전에 저는 우리가 어떤 계급이라고 하는 것은 과학적 개념이잖아요. 네? 이게 이제 실천 단계에 들어와서 여러 가지 정세나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문화적인 자원, 감수성 이런 것도 시대마다 변화했을 때에 그것을 표현해내는 다양한 방식들의 이런 어떤 사유 도구들을 갖고 있어야 되는 것인데 그것이 없으니까 계속 열쇠인 것이 아닐까. 이런 차원에서 이제 봤던 것인데 좀 더 단순히 얘기하면 그러니까 계급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잖아요. 간단히 계급의 정의가 뭡니까? 착취관계잖아요. 착취관계. 근데 이제 우리 계급이라는 게 이중성이 있잖아요. 노동자. 하나는 뭐예요? 자기가 노동력 상품을 판매하는 자잖아요. 이게 우리가 이제 조합주의로 가는 거죠. 또 하나는 자기가 생산 과정에서 착취당하는 자, 착취관계에 있다는 거죠. 거기를 출발하면 우리가 얘기하는 제반적인 모든 노조나 계급성이라고 하는 그것에 의해서 가요. 근데 사실은 또 다른 측면들, 이런 문화운동의 정치적인 이런 어떤 관계들의 지배관계를 설명할 수 있는 중요한 이론적 틀거리가 저는 알티세리에 나오는 호명관계, 대주체와 소주체의 관계죠. 이걸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데가 종교죠. 두 번째, 우리가 보면 전 교육구조라고. 여러분 학교에 있지만 우리 어떻게 돼 있어? 수능 시험에 나오는 거 공부하게 돼 있죠. 그죠? 그죠? 예를 들면 그런 하나의, 그죠? 그것만 공부하면 되고 그걸 따라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구조에 또 다른 게 있다는 것이죠. 이데올로기적인. 그러니까 저는 이게 이제 알티세르가 이데올로기를 통해서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떤 뭐 착취관계 외에 자본을 재생산하는 대주체와 소주체 간의 어떤 그런 호명관계라고 하는 것. 또는 그런 관계들이 이제 뭐 푸코라든지 뭐 이렇게 들어오면서 권력 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본주의를 재생산하고 있는 이런 새로운 정치적 서구의 관계들이 재취지됐던 게 저한테는 굉장히 제가 해왔던 문화정치를 사고할 수 있는 이론적 베이스들을 준 것이죠. 근데 진보신당에 계신다고 하면 진보신당에 뭐 하나 동안 알티세르를 알아 그랬어요. 알티세르가 누구예요? 근데 웃기는 게 친구가 어디 나면 저기 충남대 나왔어요. 충남대 그 알티세르 대가인 서간모 씨가 됐어요. 네? 서간모는 아는 알지요? 이래요. 근데 알티세르는 모르냐? 네. 이 상황이죠. 그러니까 사실 알티세르는 그 이후에 있던 뭐 진보적인 학자들이라든지 많은 이론들 소개돼서 불구하고 그 얘기 들으면서 당원들은 공부 안 하나? 어떻게 돼요? 실제로 공부하지 않습니다. 그죠? 안 하죠? 네. 자발적으로 공부하는 사람들은 더더욱 없을 테고. 네, 없어요? 제가 공부하는 모임도 많지 않죠. 안 해요. 너무 놀란 거예요. 혼자 그랬어요. 그리고 어떻게 당원을 해? 당원이 정치업소를 개인하는 거예요. 제가 당원 되고 싶은 하는 게 평소에 공부하기 싫어서거든요. 네? 저희가 막말로 공장 들어가기 전에 이제 평생 할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공장 가면 뭐 못하잖아요. 뭐 숙련곡으로 다 해야 되고 거기서 이렇게 또 노동관계에서 또 이 권력 장악하려면 술도 많이 먹어줘야 되고 그죠? 막 이런 복잡한 게서 그래서 미리 공부를 저희가 한 6개월을 합숙을 해요. 그래서 아예 거기서 한 10년째 공부한다. 그래서 들어가서는 이제 학습에 대한 미련 없이 물론 정말 타이트하게 하고 들어갔거든요. 그때 그랬어요. 우리는 이제 바닥에서 기니까 이제 더 이상 공부할 강갈 놈들은 평생 공부해라 막 이런 놀리면서 갔거든요. 그렇지? 이렇게. 근데 실제로 와서 제가 하도 이제 요번에 그 구상통파 막 얘기 나오면서 위기를 느꼈어요. 안 되겠다. 이거 바닥에서 있으면 이거 안 되겠다. 가서 이거 해야겠다. 그래서 진보신당 뭐 만나서 얘기해 보는데 정말 정치학습 안 하더라고요. 너무 놀라웠어요. 어떻게 당원이 이렇게 공부를 안 하지? 네. 그 순간 뭐라 그럴까요? 제가 이제 이런 비슷한 강좌를 가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정말 그런 게 하나 없고 예전에 했던 질문들이 반복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계속 뭐 하는데 가서 얘기는 했지만 나오면서는 참 우리가 어떤 정당운동, 합법정당운동 비전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은 것 같다. 이런 경험이 있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 제 얘기 좀 잘 하고 있나요? 어떻게 생각해요? 재밌어요? 네. 네? 들을만해요? 재밌습니다. 재밌어요? 제가 그럼 좀 중간에 들어간 질문을 드려보면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사실은 뭐 요즘에 그런 말씀이잖아요. 마치 새롭게 포장되는 얘기들이 사실 이미 우리의 역사적인 경험 속에서는 이미 존재했고 그런 것들에 자극받아서 여러 가지 흐름들이 형성됐던 건데 실제로 그런 흐름들을 끊기고 오히려 이제 그런 경험을 통해서 가능했던 이야기들이 이제 이론이라는 이름을 걸치고 요즘만 이제 새로움 속에서 전에 없던 것이냐 이야기되고 있다는 말씀으로 저는 이해를 했는데 그런 엉킴이 어떻게 뭐 생겼는지도 생겼는 뭐 던져볼 질문이겠지만 그런 이제 뭐 그런 문화운동을 통해서 실감하셨던 가능성이랄까요 그 당시에 그리고 요즘 뭐 또 얘기되는 게 하여튼 뭐 현장과 지역을 어떻게 이제 그러면 아우르면서 뭐 이제 그게 끊겼기 때문에 뭐 운동이 지금 망해가고 있다 뭐 이런저런 얘기도 막 나오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좀 그런 실감을 하셨던 문화운동을 통해서 아 이것이 무언가 새로운 가능성을 열 수 있는 뭐 이제 구체적인 모습이구나 어떤 부분들을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시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제가 얘기 좀 한 것 같습니다. 아, 좀 더 자세하게 얘기를 들었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그래요? 동의하십니까? 아니, 지금 질문하신 건 정확히 정해지지 않아서. 그냥 아니 그러니까 이제 동부 쪽에서 뭐 이제 현장 활동하시고 뭐 이제 이후에도 쭉 활동을 하셨다고 하는데 뭐 이제 말씀하신 부분들을 좀 더 저는 뭐 이런 에피소드나 뭐 이런 일화나 이런 걸 중심으로 얘기를 좀 해주시면 어떨까 싶어서. 아니 저한테 이제 하면서 제가 이제 뭐 또 공부를 할 수 있고 또 정치적 발언할 기회가 있다고 하는데 문화정치 계속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것을 저 자신을 설명할 때 저는 떠나지 않는 기억들이 있죠. 저는 학생이라는 어린 나이에 국대가리 없이 있는데 공장에서 가서 저희 두 가지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세 가지 정도의 경험이 있습니다. 원품모방 성명을 그 다음에 동방모방이라고 해서 그냥 폐업 투쟁이 지점이 있고 폐업 투쟁 이후에 그들이 다시 현장으로 들어가는 것까지 제가 쭉 같이 움직여가면서 한 느꼈던 게 있는데 그 당시에 사실은 이제 제 의미로서는 처음으로 연대 투쟁을 해서 제가 이제 원품모방에 있는 그 탈패를 데리고 와서 동방모방에 들어와서 공연을 같이 하게 저 나름대로 야 이게 최초의 연대 투쟁이다. 였는데 그 당시에 이제 원품모방에서 처음 대면한 쉽게 해서 근데 그 친구들이 서로 공연하다가 이제 울어버리는 아이씨, 저는 이제 공연 연출자니까 이게 공연 말아먹으려고 그래 화를 냈던 거예요, 순간적으로. 근데 제가 깬 거예요. 그들이 이제 묘한 자기네들 다 이제 그 공감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쪽은 공연하고 있는 게 이쪽에 이제 감정이입이 된 거야. 그래서 이제 판이 이제 거기서 그냥 때려는 이런 순간적으로 야, 이러면 안 돼! 하면서 느꼈던 야, 나는 이게 뭐야. 그들과 거리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 순간이 나는 이들과 전혀 흐름을 같이 못하고 있구나 이런 어떤 경험들이 있고 또 하나 저는 이제 모르겠어요. 어떤 이런 MLG 계급성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정교한 이론이 들어오기 이전에 저는 이제 동방모방에서 나온 사람들이 다시 이제 어린 친구들은 활동가, 그 당시 지금 얘기하면 활동가를 키우기 위해서 그들은 이제 안양에 있는 어떤 공장에 도착할 때 제가 이제 같이 들어가려고 했던 과정들이 있어요. 그때 처음으로 이제 아무것도 없이, 왜냐하면 이제 동료가 됐잖아요. 고생을 하면서. 이게 헤어질 수가 없잖아요. 구직과정과 하면서. 그래서 이제, 그래, 다시 들어가자. 군대인 것 같은지 모르겠지만, 뭐 하면서, 분출자야만 된다 그래서. 사실 집을 다 나왔었거든요. 왜냐하면 사실 80년대에는 저한테
대개는 80년대는 학생운동 중심으로 정리하지만, 그죠? 그러니까 저 당시는 이제 캠퍼스에서 총합운동을 통해 학생운동을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폐업 투쟁을 하는 노동자들과 해야 되는 것인지에, 제가 그 당시에 귀로에 서 있는데, 저는 이제 노동자 쪽에 폐업 투쟁을 하고, 그들을 다시 이제 활동가를 키우는 과정으로 가자라고 하면서 다시는 이제 학교에서 이제 빠빠이하고 좀 나와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게 이제 저한테는 이제 80년 운동을 조명할 때는 우리가 이제 학생운동, 캠퍼스 정량운동, 서울의 봄을 얘기하지만, 그 당시에 동광호방의 폐업 투쟁을 통해서 갔던 것들은 조명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뒤돌아 생각해보면, 그죠? 어떤 면에서는 나는 조명 안 되는 운동,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이죠. 뭐 이제 그런 것들, 그거를 과연 그런 나의 운동, 내가 지금까지 사고하는 데 있어서 그런 어떤 경험들, 과연 내가 무엇을 갖고 더 설명해낼 거야. 라는 문제들이 저한테는 있는 거죠. 이것이 뭐, 다른 사람들이 이 문제를 어떻게 수용할지, 그건 제가 이제 이걸 이제 저의 경험의 스토리텔링이 아니라 이렇게 이제 이론적으로 다듬어서, 제가 이제 공유하도록 해야 되는 저의 어떤 의무와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저 자신을 설명하는 것이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하시는 대로 하면 될 것 같아요. 동문어려움 같은 경우에서는 거기서 제가 이제 지금 없어진 삼성대학, 그 다음에 이제 거기 옛날에 모나미, 그다음에 이제 제가 분화 만드는데 옛날에 있었는데, 거기는 거의 제가 이제 탈춤 이런 소모임으로 다 조직하는 거예요. 그들이 실질적으로 이제 삼성노조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당시에 나중에 부사대들이 엎으려고 할 때 이제 그 주변에 삼성제약인 화양얘기를 쳤기 때문에 그때 이제 연대, 한양대 다 긁어 모아갖고 노학연대 투쟁으로 노동자를 사수했던 이런 어떤 경험들이 있어요. 실제로 그 과정에서 중액적으로 활동했던 친구들이 이제 저하고 같이 탈반 소모임을 하면서 가했던 친구들이 파업 투쟁, 지역의 동분어려움의 거의 주력들이 이제 그런 친구들이었고, 제가 이제 문화운동 자체들은 사실 안 됐지만 그들이 갖고 있는 조직에서의 어떤 뭐랄까 강한 결속력이라 그럴까, 그런 결속력 또는 뭐 그런 것들은 굉장히 저한테 중요한 어떤 경험들이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최소한 이제 여기서 좀 더 그것이 어떤 대중활동의 조직활동의 어떤 기회이나 라는 정도에 떠나서 여기서 이제 아마 이 책을 읽으시면서 아마 저한테 이제 계속 제기하려고 하셨던 게,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론과 실천의 결합에 대한 문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가장 아마 기존 정통 막세주의에서 아마 문제될 게 사실 이론과 실천의 결합이라고 하는 바로 이 문제예요. 이때 이론은 사실은 이제 역사과학과 정치. 저는 사실은 역사과학이라는 것에 토대했을 때 문화는 사유할 수 없다라는 것이었고, 그래서 이제 이론과 실천에서 역사과학을 떠난 정치적 사고의 문제 자체를 제가 여기서 주제넘게 제기를 합니다. 그게 이제 뭐 일괄적이면 노동자의 문화정치적 활동이 역사과학의 객관적 사회방식의 전적으로 의존하기만 한다면 나름의 정치적 사고를 전개할 수가 없다. 아마 이 부분 자체들이 기존의 에밀준이 이론과 실천의 결합을 어떻게 사고하겠느냐 라는 문제와 관련된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결국에 이제 저는 봐갑니다. 계급이라는 관점, 그래서 이거는 김보신당한테도 제기합니다. 그러니까 노동자 중심성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사회에 있어서 과연 특히 마을 같은 데서 그런 걸 잘할 수 있을까, 창의적으로 할 수 있을까 라는 부분에서 문의 제기하고 싶은 것이고, 그것에 이제 대안적 사유로서 제가 이제 우리에서 할 수 있던 형상이라는 개념을 갖고 그 당시에 역사과학에 의존하지 않고 정치적 사유를 할 수 있었던 많은 텍스트들을 여기 소개했던 내용들이 이제 제가 데이비드 하비가 얘기한 희망의 공간, 그 다음에 이제 파울로 비르노가 얘기한 다중 같은 데서는 사실 역사과학 얘기 안 하면서 어떤 정치적 사유를 할 수 있는 근거들을 제출해내고 있고,
바타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 것이고, 뭐 이런 것들의 텍스트를 우리가 새롭게 재해석해서 실었던 그런 계급이라고 하는 과학적 계급과 그 계급이 나오면 항상 위기론을 전제로 해야 되고, 이런 어떤 우리가 갖고 있는 도식적인 사유와 다른 68혁명 이후로부터 제기되어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러시아 혁명에 갇혀 있는 거죠. 엄밀히 얘기하면 68혁명 이후에 또 새로운 어떤 제기들을 좀 받아들이는 거예요. 대중활동 영역이 어떤 새로운 돌파구 뭐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아요. 이렇게 들릴 수도 있고, 그러니까 뭐 레닌주의와 대통령 뭐 레닌주의 어떤 한계의 얘기 자체가 어떤 레닌주의 자체가 한 시대에 가졌던 혁명으로서의 정통성 자체를 부정하자는 것은 아니고, 그것이 너무 지나치게 우리에게 교조적으로 남아 있음을 해서 가졌었던 형식이 뭐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기 이제 여러 가지 많은 우리가 얘기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저는 이제 제가 이제 레닌주의에 대해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제국주의론가의 이제 뭐 와디스 투비던인데, 이제 그것으로 우리 운동을 해왔고, 저도 그것을 이제 새롭게 가졌고, 또 그런 과정들 속에서 사실 저도 문화운동 자체보다는 그런 부분을 저희가 운동이 전환하게 되는, 사실은 다 그런 거죠. 그것이 돌이켜서 90년대 오고, 대중운동자들이 겪고 났을 때, 과연 그 운동으로서 분명히 우리는 그 원전에 충실하고, 물론 해석이 다를 수 있겠지만, 그것만으로 안 되는 운동들이 있었던 거 아니냐라는 것들을 저 활동의 단서에서부터 다시 한번 복귀해보려는 노력이었다라는 것이었고, 또 하나는 아까 근본적인 문제는 그거예요. 어떤 원전이기 이전에 제 시대가 그렇지만 하여튼 저에게는 문화운동의 시대가 있었다라는 것이고, 그 시체가 있었고 그 성과가 있었다는 것이었고, 이 부분 자체들을 어떻게 하느냐가 오히려 우리가 새롭게 우리 운동에 대한 사유의 영역들을 발견하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문제를 제기했던 거고, 조금 저도 세련되지 못하게 아까 이제 아주 중요한 왁스비인의 이론과 실천의 결합, 이런 문제들에 대한 제기들은 뭐 제가 얘기 아니고, 제가 이제 뭐 마지막으로 저에게 영향을 미쳤던 텍스트의 근원들을 밝혀드리는 게 일단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제가 생각해. 저가 이제 그 이름의 인류학이라는 책에 보면 여기 나오는 사람의 제가 많은 이 글을 쓸 때 이 텍스트가 줬던 암시들을 갖고 제가 많이 했다라는 걸 밝혀드리고, 그래서 많은 이런 거와 관련된 이론을 공부를 하시고 하신다면 이 책을 한번 검토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부분 자체를.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이거하고 알티세르 이 부분이 저희 문화정치적 사유에 가장 중요한 자본이었다라는 것을 밝혀드리기 때문에 제 얘기를 뭐 개인 경험으로 치부하지 마시고 이런 텍스트를 갖고 다시 공부하셔서 하시는 게 좋겠다. 그리고 저는 사실은 경험 얘기를 들었을 때, 예전에 우리가 사례 공부라고 마치 어떤 전술적인 아이디어를 얘기하자는 자리였다고 한다면 저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았다는 것이었더라고요. 그리고 그것은 그렇게 큰 거 아니다. 큰 사유 아니다. 오히려 우리 아까 했지만 민중해집할 때 어깨에 힘들어서 이런 발상의 문제인 것이지, 그 어깨 빼고 우리가 쉽게 대중을 그런 어떤 정말 제대로 보면 아이디어는 새롭게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데 뭐 어떤 제가 경험을 얘기하자는 것은 어떤 사는 공간의 얘기들이기 때문에 그 삶을 잘 보면 다 있다, 현재.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다시 또 이런 문화 운동들이 과거 전철 대중과 괴리되어지는 이런 운동이 안 가려고 한다면 그리고 어떤 정치적 사회를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고 싶었던 것이지, 저는 뭐 경험을 얘기한 그런 은퇴한 어떤 노래한 활동가 이 자리에 있고 싶지는 않아요. 저 스스로가 그런 사례들을 꼼꼼하게 기억해서 스토리텔링을 만들어서 막 이렇게 얘기해주는 그런 식으로 제가 살려고 한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걸 좀 원하신다면 좀 다른 각도에서 찾아보시기 바라고, 저는 아직도 저와 가졌던 문제의 제기와 그것의 이론적인 문제의 끈을 놓지 않고 저의 경험들을 설명하려고 할 것이고, 그것을 또 아까 했지만 현장 활동가라는 입장에서 또 다른 조건에서 마을운동이라는 차원에서 다시 한번 하되, 이제는 과거처럼 경험지에 빠지지 않고 그것을 제대로 설명하면서 가려고 합니다. 이런 정도로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머지 이제 저의 이런 사례들에 뒷받침하기 위해서 다른 사례들의 부분적인 차용들은 그냥 저가 강조하기 위한 것이지 그걸 내가 대퇴하기 위한 건 아니에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